인류는 오랫동안 감염병에 시달려 왔습니다. 그리고 200년 전 백신이 개발되고 약 80년 전 이 항생제가 개발되기 이전까지는 감염병에 걸리면 그냥 사는지 죽는지는 하늘에 맡겨진 일이었어요. 사실상 뭐 낫게 하는 방법이 별로 없었죠. 저항력이 강한 사람은 어떻게든 살아남는 거고 아닌 사람들은 픽픽 쓰러져 죽기도 했었죠. 인간이 감염병에 대해서 가장 최초로 효과적인 대응을 하기 시작한 건 약 500년 전입니다. 네, 여기 왼쪽 그림에 보시면은 이분이 스페인에서 페루 지역으로 이제 가서 그 지역을 식민지를 관장했던 친촌 백작이라는 분이에요. 그런데 당시에는 이제 16세기인데 전 세계 말라리아가 창궐하고 있었어요. 아프리카 지역뿐만이 아니라 유럽, 지중해, 아시아, 심지어 한국에서도 말라리아가 창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학질이라고 부르죠. 친촌 백작의 부인이 말라리아에 걸려서 이제 죽게 됐어요. 그런데 그 페루 지역의 인디오죠. 원주민 의사가 이 약을 먹으면 좋아질 것이다 라고 하면서 어떤 독특한 그 남미 지역에서만 자라는 나무에 껍질을 갈아서 부인한테 줍니다. 그리고 부인이 병에서 회복됩니다. 최초로 말라리아에서 회복된 케이스죠. 말라리아는 인간을 아주 오랫동안 괴롭혀온 전염병입니다. 지금도 1000만 명 이상 그리고 매년 100만 명 가까이 말라리아로 사망합니다. 그래서 유럽 사회에서 이 기나 그 나무를 기나나무라 그래요. 원주민들 사이에서 그 나무는 나무 중에 나무. 그래서 기나 이렇게 이름을 불려서 기나나무라고 불렸고 정식 학명은 친촌 백작의 이름을 따서 친초나라고 이름이 붙습니다. 유럽 사회에서는 그 이후로 이 기나나무 껍질은 마치 만병통치약이자 특효약으로 쓰입니다. 말라리아를 치료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질병에도 효과가 있겠지 하면서 다양하게 쓰이게 됩니다. 영국의 왕, 또 프랑스 왕자들도 이 기나나무 가루를 먹고 말라리아에서 회복되는 일이 생기면서 유럽 사회에서는 오랫동안 아주 효과적인 이런 약용 식물로 이제 널리 받아들여지게 되죠. 문제는 이 약에서 저항성이 있는 말라리아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나중에 기나나무 가루를 직접 갈아서 먹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 새롭게 공장에서 똑같은 성분을 합성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클로로킨, 예전에는 아마 키니네라고 불렀었어요. 그 키니네라고 부르는 약이 있었는데 그 약에 저항력이 있는 새로운 말라리아 원충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중국 남부 지역에서 이 클로로킨 저항성 말라리아가 크게 유행하게 됩니다. 중국은 당시 문화 대혁명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의사들, 학자들, 교수들 혹은 배웠다는 지식인들은 모두 하방 처리됩니다. 하방 처리란 이 산골이나 시골 혹은 농촌으로 보내서 이 농사를 짓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인들, 의사들이 모두 병원을 떠나게 돼요. 그 부작용으로 중국 내 감염병, 질병 뭐 이런 것들이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중국 남부 지역에서 말라리아가 창궐하게 되는데 기존의 키니네로는 치료할 수가 없었어요. 말라리아는 주로 5세 이하의 소아들한테 주로 감염이 돼서 많은 수가 죽습니다. 이 사진에 나오는 여성분 투유유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의 자식도 4살인가 그때 그랬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523 임무라고 하는 특별 조치를 시행합니다. 많은 학자들과 의사, 과학자들이 시골에 가서 농사를 짓도록 강요받았지만 일부 학자들만 모아서 이 새로운 저항성 말라리아의 치료제를 개발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막연하잖아요. 개발하기가 어디서 개발을 하겠어요. 중국은 당시에 그렇게 현대의학이 발달된 나라도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예전의 중국 의서를 들여다보기 시작합니다. 한쪽에서는 문화 대혁명을 통해 가지고 과거에 있었던 책들을 불태우고 불사르고 하는 일이 일어났었는데 또 한쪽 지역에서는 한쪽 부분에서 523 임무를 담당한 과학자들은 오랜 중국의 의학서를 보면서 거기서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찾은 답이 바로 개똥쑥이었어요. 네, 진나라 때 주후 비급방이라고 하는 중국 고서에 고대 의학서에 열이 많이 나는 병이 있는데 그 병에 이 개똥쑥을 짜서 비틀어 마시면 좋아진다라는 말이 있었어요. 실제로 해봤습니다. 효과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의학서를 열심히 봤어요. 봤더니
달여 마시라라고 안 돼 있고 그냥 찬물에 비틀어 마시라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나온 대로 똑같이 해봤죠.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 배똥쑥 안에 아르테미신이라고 하는 성분이 있었는데 그 약물을 추출합니다. 클로로킨 저항성 말라리아에 효과가 있었죠. 아직도 정확하게 그 약물이 어떻게 효과가 있는지는 몰라요. 하지만 그 공로로 이 투유유라고 하는 의학자는 중국 최초로, 또 중국 여성 최초로 노벨 의학상을 받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인간이 오랫동안 알았던 말라리아에서 두 번째로 또 승전을 했던 그런 이제 아주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게 문제예요. 이 클로로킨, 즉 기나나무 가루, 우리가 실제로도 먹어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진토닉이라고 아시죠? 이게 서양 이 양주에 보면은 이 진토닉이라는 탄산음료를 같이 타서 마셔서 칵테일을 만들어 먹곤 하는데 거기에 이 기나나무 가루가 약간 들어 있어요. 그래서 마시면 약간 씁쓸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구 사회에서는 이 기나나무 가루, 즉 키닌에는 만병통치약 같은 그런 문화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대통령이 클로로킨, 하이드록시 클로로킨이라고 하는 그 계열의 약물을 예방적으로 먹었다고 하죠. 어떻게 보면은 의사의 조언을 무시하고 그렇게 이상한 약을 먹은 게 참 믿기 어려운 일이지만 코로나19가 유행하면서 홍삼이 몸에 좋대, 김치를 먹으면 뭐 저항력이 좋아진대라고 믿는 이제 한국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것과 비슷한 믿음으로 본다면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갈지 몰라요. 오른쪽에 있는 분은 마다가스카르, 즉 아프리카 동쪽에 있는 작은 섬나라의 대통령입니다. 이 대통령이 지금 마시고 있는 게 바로 허브 토닉이라고 하는 음료수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투유유가 개발한 개똥쑥을 짜서 만든 약입니다. 대통령이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나와서 방송국에 나와서 이 허브 토닉이라는 걸 마시면 코로나19를 이겨낼 수 있다라고 광고를 했어요. 물론 터무니없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 보시면 개똥쑥 코로나 혹은 기나나무 키닌의 코로나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 진토닉을 많이 마시면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치료제가 없는, 백신도 없는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서 궁여지책으로 이것저것 생각하다 보니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는 겁니다. 심지어 미국 대통령 그리고 마다가스카르 대통령도 의학적으로 검증받지 않은 약물을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서 한번 먹어보는 거죠. 인간이 감염병에 대해서 얼마나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지 잘 알 수 있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감염병은 인간한테 반드시 해를 끼치는 것만은 아닙니다. 이게 뭘까요? 네, 이건 여러분들 뱃속에 아마 살고 있을지도 모르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라고 하는 균입니다. 꼬리가 꼬불꼬불꼬불한 이런 독특한 모양을 가진 균이에요. 주로 위와 십이지장에 많이 살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이분이 바로 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를 처음 발견한 베리 마샬 박사입니다. 호주 출신의 의사인데요. 그 당시에는 위염이나 위궤양이 우리가 음식을 잘못 먹는다든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위산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생긴다고 믿고 있었어요. 따라서 위염이나 위궤양이 심한 사람들한테는 위벽을 보호해주는 약을 먹고 위산을 나오지 않게 약을 먹고 그리고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세요라고 치료를 했었습니다. 베리 마샬 박사가 근데 보니까 꼭 그렇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위에도 혹시 균이 살고 그 균 때문에 위염이 생기는 거 아닐까? 하지만 다른 의사들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위에는 음식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강력한 염산이 나와서 음식을 소화시키는데 균이 거기에선 살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베리 마샬 박사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를 본인이 직접 먹어요. 먹은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다시 자신의 위액을 꺼내서 그 균이 살고 있는지를 봅니다. 있었어요. 위 안에서 살고 있는 그리고 위염과 위궤양을 일으키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를 발견한 공으로 베리 마샬 박사는 노벨상을 받습니다. 기존의 상식을 깬 발견을 했던 거였죠. 아마 여러분 텔레비전에서 보신 적 있는지도 몰라요. 노벨상을 받기 전에 요구르트 광고 모델로 나오신 적이 있었는데 광고 모델로 출연을 하던 중에 노벨상을 받게 돼요. 그래서 요구르트 회사도 크게 도움을 많이 받았죠. 매출이 많이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를 죽이는 항생제 요법이 널리 퍼지게 됩니다.
세 가지 이 복합요법을 사용해서 약을 써서 헬리코박터 파이로리를 박멸하면 위염과 위궤양 그리고 위암도 걸리지 않을 거야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어떤 학자들이 궁금증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헬리코박터 파일로리에 감염된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전부 위염이나 위궤양 혹은 위암이 걸리는 건 또 아니었어요. 이상하다. 그렇다면 박멸을 하는 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겠죠. 무려 85%의 사람들이 증상이 없는 보균자였어요. 증상이 전혀 없는데 무조건 치료한다는 것도 좀 이상한 일이잖아요. 이걸 병원성 균형 이론이라고 합니다. 즉 헬리코박터 파이로리 입장에서도 자신이 감염되어 있는 숙주, 즉 사람이 죽으면 본인도 좋을 게 없어요. 본인도 살 곳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병원균의 감염성 그리고 병원균의 독성은 점점점 낮아지고 인간은 거기에 대한 방어 반응을 점점점 높이면서 결국 균형을 이루면서 잘 공생하게 된다. 이거를 병원성 균형 이론이라고 합니다. 인간 몸에 감염된 다양한 균들은 다 이렇게 공생하고 있어요. 여러분 몸 안에 있는 수많은 균들, 피부, 대장, 코, 눈, 머리에 살고 있는 수많은 균들은 인간의 몸에 전혀 해를 끼치지 않고 일부는 이득을 주기도 합니다. 소화를 돕는다든지 몸을 방어하는 효과까지도 있어요. 문제는 신종 감염병입니다. 즉 인간과 그 균이 서로 좀 맞춰갈 시기가 아직 시간이 부족했던 균들이에요. 부부도 그렇죠. 처음에 막 부부싸움 많이 하다가 어느 정도 살다 보면 서로 맞춰가잖아요. 독성이 균형을 이루는 건데 대부분의 감염균은 인간한테 해를 크게 끼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약 1600종에 달하는 균은 인간한테 해를 끼치고 그 중에 상당수가 바로 인수공통 감염병, 즉 동물한테서 넘어온 새로운 신종 감염병입니다. 네, 이 숫자가 뭘 의미하는지 혹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0만, 150만. 네, 결핵과 관련이 있습니다. 네, 우리는 결핵을 치료하는 약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서 매년 결핵에 감염되고 또 결핵으로 죽는 사람의 숫자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 때문에 걱정하지만 사실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는 결핵 사망자보다 아직 반도 안 되는 수준이에요. 결핵이 언제 인간한테 처음 나타났을까요? 이 하늘에 날아다니는 거 보니까 무슨 신 같죠? 프로메테우스입니다. 바로 불을 인간한테 가져다 준 신이죠. 인간이 불을 사용하게 되면서 인간은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높게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불이 생기면서 인간은 결핵을 앓게 됩니다. 불을 사용하면서 인간이 연기를 많이 들여마시게 됐고요. 이 연기를 많이 들여마시게 된 게 기존의 인간한테 크게 해를 미치지 못했던 결핵균이 더 높은 병원성을 가지게 만들었다는 최근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분은 누구죠? 네,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입니다. 당시 유럽 사회를 정복했던 위대한 정복 왕이었죠. 마지막에 이 나폴레옹은 큰 실수를 합니다. 바로 러시아 원정을 시도한 거였는데 러시아 원정을 통해 가지고 패전을 합니다. 수많은 병사를 잃고 돌아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발진 티푸스예요. 발진 티푸스는 인간의 몸에 살고 있는 이에서 생기는 병이에요. 인간이 옷을 언제부터 입게 됐죠? 네, 인간이 옷을 입게 된 건 불을 사용하기보다 한참 더 지난 이후에 일어난 일인데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부끄러움을 알게 되면서 옷을 입게 됐다고 하죠. 인간이 옷을 입게 되면서 머리에 살고 있던 이가 몸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에서 붙어 사는 균, 리케치아 프로바제키라고 하는 병이 발진 티푸스를 일으키게 되고 이 발진 티푸스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즉 인간이 발명했던 불, 인간이 발명한 옷이 인간한테 큰 해를 끼친 질병을 일으킨 원흉이었다는 거죠. 인간이 감염병을 앓게 된 건 이렇게 인류의 역사, 인류가 문명을 시작하면서부터 시작됐는지도 모르는 일입니다.